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디지털 화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쩌면 미국의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들 비트코인 하잖아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걸로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못 살까요? 그 비싼 걸 가지고 말이에요. 네, 범인은 바로 이겁니다. 가격 변동성. 이게 너무 심해요. 어제는 5,000원 하던 커피가 오늘은 갑자기 10,000원이 되고 내일은 또 2,500원이 될 수도 있는 돈을 누가 쓰려고 하겠어요?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 암호화폐 세계의 혼돈을 잠재울 해결사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름 한번 참 잘 지었죠?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가치를 미국 달러 같은 실제 자산에 딱 1대1로 묶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달러를 내면 발행사는 정확히 1달러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여러분이 낸 돈은 미국 국채처럼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흔들릴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쫙 들여다보니까 아니 99%가 전부 다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유로나 엔화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독점이 가능했을까요? 서울대학교 최재원 교수님은 이걸 두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는 이유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쓰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유동성도 풍부하고 쓰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다른 통화는 아예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는 뭐랄까 승자독식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의 정말 영리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전략이 시작됩니다. 원래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좀 시큰둥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확 끌어들인 걸까요? 심지어 그 법안 별명이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천재적인 법안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두 가지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닭이들 빈 문제를 아주 똑똑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잖아요? 그러면 발행사는 법에 따라서 그 담보금으로 무조건 미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 세계가 알아서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미국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자동 엔진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목표죠. 바로 달러의 힘을 이 디지털 시대까지 쭉 연장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브레튼우즈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어디에 살든 은행 계좌가 있든 없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디지털 달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달러의 영향력을 지구 전체로 그것도 폭발적으로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쟁자들은 저 멀리 따돌리고 미래에도 달러가 짠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아주 강력한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의 이런 전략에 맞서서 우리도 통화 주권을 지키고 금융 혁신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논의가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최재원 교수님은 여기에 아주 심각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공공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검은 돈을 세탁하는 데 쓰일 수 있고요. 둘째, 예전에 머지 포인트 사태처럼 발행사가 고객 돈을 엉뚱한 데 써버리는 금융사계가 터질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패는 코인런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채권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재원 교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 하나로 이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 비유는 바로 영화 쥬라기 공원입니다. 자, 미국은요, 이미 시장에 200조 원짜리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겠어요? 당연히 울타리를 쳐야죠. 그게 바로 법안인 거고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아직 공룡이 한 마리도 없는데 괜히 실험실에서 막 알을 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 알에서 랩터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와닿는 비유죠?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무작정 따라가자.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혁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뭘 만들기보다는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규제는 어떻게 할지 이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린 안 할래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나 기업들 사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대금 결제 같은 데 깊숙이 들어와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미래 금융의 혁신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위험까지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